어느덧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또 있죠. 바로 무릎 관절 통증입니다. 바람이 지나는 것처럼 시리고 아프다는 무릎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무릎 관절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현민 원장님을 모시고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추운데요. 제가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다니다 보니까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데 어르신분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관절의 구조와 무릎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인체는 크고 작은 뼈를 연결하는 68개의 관절이 있어 유연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관절은 뼈와 뼈 사이가 부드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연골과 윤활액, 윤활막, 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의 역할을 살펴보면 무릎 관절은 신체에서 가장 큰 관절이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수 기관입니다. 무릎의 역할은 뼈와 뼈, 즉 대퇴골과 경골이 만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뼈 사이에는 무릎 연골이 있어서 관절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움직일 때 생기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무릎의 통증,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릎 주변의 골절과 같은 골 손상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지만, 골 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반월상 연골판이나 십자인대, 축부인대, 연골, 주변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 주변에 골절이 발견되어 여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연부 조직의 손상을 간과하거나 골절이 없으므로 특별한 연부 조직의 손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적인 무릎 통증과 기능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이 가장 흔한 유형들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느 한 연예인이 군대에 갔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의병으로 제대했다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이 십자인대 파열이 뭔가요, 선생님? 네. 무릎에는 4가지 인대가 무릎 앞과 뒤, 안쪽, 바깥쪽에서 관절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대의 생긴 형태가 십자 모양이어서 십자인대라고 부르는데요.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이 갑자기 꺾이거나 헛돌게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스포츠 활동은 특성상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고 멈추는 동작이 빈번하기 때문에 무릎이 꺾이거나 비틀리게 되면서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파열 증상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부상과 동시에 무릎에서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점차 약해져 나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방치하게 될 경우 연골까지 영향을 미쳐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찢어진 인대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대로 재건하는 인대 재건술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십자인대보다 훨씬 강한 무릎 안쪽 힘줄을 이용 재건 수술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2-30분 정도 시술하고 합병증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가급적 무리한 운동을 피하되 만약 스포츠 활동 시 부상을 입게 되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병원을 방문,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과격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서 무릎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흔하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약 2.5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발병합니다. 운동 중 갑작스러운 회전력 등에 의한 충격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퇴행성 파열은 외상의 병력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손상된 부위가 점차 커지면서 부위가 붓고 통증도 커지게 되는데요. 심할 때의 증상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시큰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게 됩니다.
연골판 손상 시의 치료는 파열의 정도, 위치 및 범위, 환자의 증상 정도, 특징 및 지속 기간, 이전 치료의 유무와 경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보존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연골판 부분 절제술이나 봉합술을 시술하게 됩니다. 네, 가끔 오래 걷거나 또 장시간 서 있던 날 집에 가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러한 증상이 있다면 혹시 무릎 연골 연화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무릎 연골 연화증이란 슬개골이 대퇴골과 만나는 면에 있는 관절 연골이 비정상적으로 물러지는 질환입니다. 만성적인 무릎 통증의 주범이고요. 연골이 물러지면 작은 마찰에도 쉽게 닳게 되고 연골이 다른 부위는 무릎 주위에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릎 앞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았거나 골절, 탈구, 무릎 관절 사용이 너무 없었던 경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무릎 관절의 연골이 없어질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마찰로 인해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오게 됩니다. 특히 통증의 경우 무릎 앞부분의 통증이 심합니다. 여성에게 흔하고 청장년층에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전문의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받을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무릎 앞부분에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무릎을 다친 적이 없는데도 무릎을 굽혔다 펼 때 뚝뚝 소리가 나거나 이런 건 왜 그런 건가요? 예, 소리에 함께 통증까지 동반하는 경우 혹시 추벽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추벽은 무릎 안에 있는 얇은 막으로 태어날 때 누구나 갖고 태어나지만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추벽이 사라지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남아있을 때 추벽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보통 성인 3명 중 1명이 이 추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추벽 증후군은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젊은 연령층이나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많은 주부들에게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추벽 증후군은 다소 생소한 질환이지만 최근 실제 젊은 연령의 무릎 환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벽 증후군이 발생하면 다리가 풀리고 걸을 때마다 관절이 빠지는 것 같은 통증을 동반하며 보통 무릎을 완전히 굽힌 상태에서는 증상이 없지만 펴는 동작을 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한 활동이 많은 낮 시간에는 무릎 안에 삼출액이 증가하면서 물이 차 추벽이 밀려나 통증이 없다가 아침이 되면 삼출액의 감소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추벽 증후군이 의심되면 운동량을 줄이고 차가운 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수술적 치료 없이 초기에 꾸준한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최소 절개 후 관절 내시경을 통해 두꺼워진 내측 추벽을 절제하는 추벽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주신 질환들은 급성뿐 아니라 만성적으로 발병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무릎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릎 관절염이 아닐까 하는데요. 무릎 관절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관절염 중 가장 흔한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대개 50대 이후에 발생되며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 질환의 형태는 무릎 관절을 이루는 뼈들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뼈들 사이에 쿠션이 없이 부딪히게 되어 통증과 뻣뻣한 증상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활액막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활액이 과다 분비되어 무릎 관절 공간을 꽉 채우게 됩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연골 손상을 일으켜 결국에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통증과 뻣뻣한 증상을 유발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외상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심각한 무릎 관절 상처가 있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 부위의 골절이나 심각한 무릎 인대의 손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통증과 무릎 기능 장애를 초래합니다. 네, 관절염의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진단과 검사가 뒷받쳐줘야 되겠는데요. 관절염의 진단과 검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릎 관절염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임상 증상과 의사의 진찰 소견인데요. 환자분은 병원을 내원할 당시 무릎 관절 내측에 국소적인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의사가 진찰을 해보면 내측 부위에 국소적인 암통이 관찰되고
부종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관찰될 때 단순 방사선 검사, 즉 엑스레이로 간편하게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고요. 좀 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MRI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MRI 검사는 보시다시피 관절 내 연골과 연골판 및 각종 인대의 모양이나 이상을 알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정상 MRI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연골에 결손이 있는 MRI 사진입니다. 대개 환자분들이 빠르게 통증만 없애려고 한다거나 비용적인 부담으로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통증 치료만 하게 되며 그에 따라 통증이 재발한다거나 장기간의 투약으로 위장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잦은 관절 내 주사 치료로 합병증 등도 발생할 수 있어 경제적, 개인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엑스레이나 MRI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판명이 되면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관절염 초기에는 운동요법, 약물요법, 주사요법 등의 비수술적 치료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중기 이상의 진행된 관절염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적 치료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 교정 절골술, 자가연골 배양 이식술, 연골 성형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약물요법과 주사요법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약물요법에 주로 사용하는 약물은 소염 진통제인데요. 소염 진통제는 관절의 국소적인 염증 및 통증을 완화시킴으로써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소염 진통제는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며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어서 관절염 치료의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요법은 마약 성분과 함께 강력한 소염 진통 효과를 가진 주사제입니다. 관절염은 대부분 염증 및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투여 시 감염이나 골 괴사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네, 흔히들 뼈주사라고 말하는 이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군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수술적 치료 방법 중 연골 성형술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죠? 네, 먼저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자가골, 연골 이식술이 있는데요. 체중 부하를 받지 않는 부위의 연골편을 채취해 손상된 연골 부위에 이식함으로써 관절을 복원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가 연골 세포 배양 이식술이 있는데요. 관절 내시경으로 자신의 무릎에서 연골을 채취하여 연골 세포를 배양한 뒤 다시 손상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종 반월상 연골 이식술은 반월상 연골판 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조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으므로 생체 반월상 연골을 이식하는 치료로서 이식 경험이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수술 기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요즘에는 바쁜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시술이 가능하고 또 통증도 적은 관절 내시경 수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절 내시경 수술은 무릎이나 어깨 등의 통증 부위에 약 4m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와 레이저 수술 도구가 장착된 가는관을 삽입하여 환자의 병변 부위를 정확히 보면서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초소형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관절 내 상태를 모니터를 통하여 크게 확인할 수 있어 정확도가 높고 절개 부위가 작아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빠른 장점을 보입니다. 또한 수술 소요 시간이 20에서 30분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입원 기간이 짧아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초기 관절염 환자의 관절 내시경 사진으로 사진을 보시면 관절 연골이 헤어져 있으며 실처럼 풀려 있고 매끈하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관절염 환자의 사진인데요. 관절의 연골이 정상의 연골에 비해 연골이 일부 소실되어 뼈가 녹아 수술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무릎 관절의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공관절 치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네, 흔히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각종 관절염 또는 외상 등의 원인으로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어 관절이 정상적인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는 수술입니다. 손상된 뼈나 연골을 제거하고 특수 재질로 제작된 인공적인 관절로 교체하는 수술로 최근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인공관절의 제작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수명이 더 늘어난 세라믹형 인공관절, 한국인들의 좌식 생활에 적합한 고굴곡 인공관절, 여성의 무릎에 적합한 여성용 인공관절 등으로 각 환자의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절의 손상 정도에 따라 관절 전체를 교체하는 인공관절 전치환술과 관절의 일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치환술로 수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관절 수술 시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최근에는 첨단 기기들을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무릎 관절 부분 치환술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란 관절의 한쪽 부분만 닳아있을 경우 그 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치환술의 장점으로는 피부 절개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손상된 관절 부위만 제거함으로써 인대, 힘줄, 뼈 등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1시간 내로 상대적으로 짧으며 수술 후 조기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복 후 거의 정상에 가까운 관절 운동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다소 고령의 환자에게도 수술 후 효과가 뛰어난 수술법입니다. 네, 정말 장점이 많은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환자분들이 이렇게 부분 치환술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앞서 알려드린 대로 무릎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장점이 많은 수술이긴 하지만 모든 무릎 관절 질환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 가능한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 무릎 관절의 내측이나 외측의 한쪽에만 관절염이 있는 경우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중증도 이상인 경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분 치환술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부분 치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절 전체를 바꾸는, 즉 무릎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전 치환술이란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에 이르면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상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거나 다리가 휘어지게 되는 경우, 무릎이 심하게 붓고 구부리기가 힘든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 무릎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요. 손상된 관절의 전체를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교체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수술 방법이 개선되어 무릎 근육과 인대를 최대한 손상하지 않고 수술하며 통증 관리도 초음파 등을 이용해 잘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관절염이 더 진행되어 뼈가 심하게 소실되어 있는 경우는 수술 시에 다른 금속 보강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그 결과 및 재활 치료가 다소 힘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수술받은 의료진과 면담 및 엑스선 촬영을 실시하여 관리를 하셔야 하며 관리 요령으로는 먼저 병원에서 가르쳐드리는 보행 요령과 구부리고 펴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관절 수술 후 극심한 중노동이나 격렬한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퇴원 후 1, 2개월까지는 붓고 열감이 있으므로 얼음 찜질이나 목욕, 물리치료 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 3개월까지는 술은 되도록이면 삼가는 것이 좋으며 정기검진은 수술 후 6주, 3개월, 6개월, 그리고 매 1년마다 빠지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셔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과거 인공관절이 처음 시술될 당시에는 재료가 고가였고 품질에 따른 차이 등이 있어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우리 몸의 축을 이루는 부분이기에
수술의 정확도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수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 경험이 많은 의료진과 최신 의료장비의 사용 경험이 많은 병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은 수술 결과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휜 다리 때문에 고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렇게 다리가 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다리가 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서양인들보다는 동양인에게, 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휜 다리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고관절의 변형 등 종아리, 발 등의 변형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며 심각한 관절염의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하이힐을 자주 신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출산 후의 골반 틀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휜 다리를 바로잡는 교정 절골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수술인가요? 보통 교정절골술은 흔히 휜 다리 교정술이라고도 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다리가 휘어진 O자형 다리 환자들에게 절골술을 통하여 휜 다리를 바르게 교정해서 관절염이 있는 무릎 관절의 안쪽에 집중되어 있는 체중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수술입니다. 내반슬, 즉 O자형 다리 정도가 심하고 무릎 관절에 통증을 느끼는 비교적 젊은 휜 다리 환자의 교정을 위해서도 시술할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다리가 O자로 되어 있으면 체중의 관절이 내측으로 가해지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통증이 있을 뿐 아니라 관절염이 빨리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랫다리 상부에서 교정절골술 시술 후 사진으로 다리가 일자로 교정되어 통증도 줄고 관절염의 진행도 막을 수 있게 된 경우입니다. 네, 원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상생활에서의 관리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초기 치료와 적당한 유산소 운동이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 환자분들은 정상인에 비해 관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평소 따뜻한 물로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걷거나 하여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갈 정도의 운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병의 단계에 따른 관절의 맞춤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통증을 참고 계시면서 병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관절 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크 보이시나요? 전문병원 제도는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인데요. 2015년 현재 전국에는 18개의 관절 전문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병원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신다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